11강 갑니다. 부동산 개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거 3번. 이 토지를 매수한다는 걸 아까 배웠단 말이야. 우리가 환지 방식과 매수 방식을 합친 게 혼합 방식이야. 그럼 토지를 매수하고 환지해서 혼합한다는 건 전면 매수 방식이 아니지. 혼합 방식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 이제 14번은 TDR이라는 자체가 요거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지 않죠. 그래서 15번을 가시면은 현재 우리나라에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보의 주장이 아닌 거지. 그래서 이제 15번은 3번이 TDR이 아니다 이렇게 가야 되고, 그 다음에 TDR이라는 자체는, 자 생각해 보세요. 소유권을 양도한 게 아니라 개발권을 양도했단 말이야. 그럼 3번에 소유권을 부여했어? 말도 안 되지. 규제지역에 이제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개발할 지역에 토지에 대해서 개발권을 양도한 거지. 이렇게 가셔야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6번 같은 경우는 여러 각도로 이제 암기를 해도 돼요. 지역을 결정했어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에 대한 사항을 보는 게 시장이고, 특정 부동산의 특정 유형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이 시장이야. 시장성은 개발된 부동산에 대한 매매되고 임대될 수 있는 능력이야. 그럼 시장이 먼저 나와. 두 글자, 세 글자야. 타당성이 있어야 투자하시죠. 그래서 투자. 그래서 이런 거. 그래서 지역을 결정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투자한다. 두 글자, 세 글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잡으신다면 2번이 들어오실 거예요. 이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7번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하나의 기출의 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개발에 관한 옳은 설명으로 묶인 것은, 자 디귿 흡수율이라는 자체는 어때요? 우리가 흡수율이라는 자체가 아까 그 정의도 있었지만, 특정 부동산에 대해서 수요공급을 조사했을 때 시장에서 갑이라는 건설회사가 1년 전에 분양을 했는데 한 95% 됐어. 그럼 한 해 동안에 얼마의 비율로 흡수됐는가? 수요의 강도거든요. 야, 이거는 이제 그 얼마큼 분석됐지라는 자체를 분석하기 때문에, 그럼 내가 예전에는 호황인데 미래는 불황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단순히 과거와 현재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건 말이 안 맞죠. 그래서 단순히 과거 추세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미래 흡수를 파악한다,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 리을은 이제 우리가 그 개발 사업에 있어서 법적 위험은 토지이용 규제와 사법적인 측면? 아니야, 토지이용 규제는 우리가 공법이잖아. 소유권이 사법이죠. 바뀌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자, 가끔 가다가 이제 우리가 18번 정도 같이 이제 상식 같은 게 나와요. 부동산 개발 사업의 사업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안전하기 위해서 대출 기간은 위험을 낮춰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자기 자금의 투입 비중을 확대시켜야지. 돈을 좀 많이 적게 빌려주는 거야. 그다음에 당의 시행업에 별도 법인화를 좀 시켜버리고, 왜냐면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그렇잖아.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 회사가 망하면 PF도 이 독립된 회사가 망하죠. 그렇기 때문에 야, 별도로 법인화 시켜, 이렇게 하고. 자, 우리가 PF 같은 경우도 이제 저당권 설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수익주권의 질권 설정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질권 설정, 이런 것도 이제 보시고, 대출 심사를 완화해야 돼. 강화해야 되지. 부실채권의 예방을 해서는 강화. 이거 틀렸네. 그럼 자금 관리를 또 위탁을 해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조금 이렇게 본다면 약간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좀 관련이 돼요. 그죠?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이제 봤을 때 PF는 이제 파이낸싱이지만 이제 자기에 대한 돈을 좀 비중을 좀 크게 확대시켜서 PF의 부채를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PF는 항상 독립된 회사를 만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앞에 한번 가보세요. 가서 금융 파트를 제가 조금 여러분한테 이 자체적으로 조금 제가 빨리 진행한 거는 좀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313페이지로 가봐요. 313 가시면은 우리가 31번이 있단 말이에요. 31번. 자, 이걸로 이제 보면은
얘네들이 기출문제를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뺏기진 않지만 거의 유사하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313페이지 다시 31번을 보면 금융기관이 시행사의 프로젝트 금융을 제공하고 대출 원리금 회수를 원활하게 위해서 우리가 어때요? 좀 전에 했던 게 그 위험을 줄이는 거잖아요. 그럼 시행사나 시공사에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적합하지 않은 거? 자, 일단은 아까 자금 관리를 위탁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 개발 사업의 현금 흐름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에스크로 계정을 설정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그래서 작년에 나왔던 게 시행사와 시공사가 자체 계좌에서 관리한다. XG. 에스크로 계정.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의 개발 사업의 자금 지출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주로 시행사의 개발이익보다는 공사비를 먼저 주도록 해야지. 대출로 이루어진 공사비 상한이 먼저니까. 그죠? 이게 안 되면 안 돼.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익은 나중에 먹고 너 지급된 거 공사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 가지 복잡해지잖아. 그러니까 먼저 공사부터 다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순서는 원리금이 먼저요. PF는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독립된 회사가 원리금을 주거든요. 제일 있으니. 그 다음에 너 개발이익과 공사비였는데 공사비부터 내. 그지? 그러지만 공사비를 안 내게 되면 또 굉장히 복잡해져. 건설회사랑 시공사랑. 그러니까 개발이익이 나중에 내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시행사와 시공사가 부도가 났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요즘 뭐 미분양이라든지 뭐 어느 지역을 또 얘기하면 안 되는데 대단지 같은 게 또 분양이 안 되면 또 이 부도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시행사와 시공사가 부도 등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사업권이나 시공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또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왜냐면은 PF 어때요? 자체적으로 이제 만약에 이제 PF가 원래는 SOC 사업에서 들어왔거든요. SOC 사업에 들어왔다가 이제 우리나라가 후분양으로 이제 관련 취지가 있다 보니까 작년에 나온 건데, 후분양을 하게 되면 공급이 줄거든요. 대형건사에 독점으로 가니까 이 PF를 많이 빌려준 거예요. 근데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장치할 게 없어요. 그러면 야, 니들 만약에 부도 났어? 그럼 사업권 포기해. 이런 각서를 받는다는 거죠. 그럼 시공사한테도 책임 준공의 의무를 지으면서 동시에 PF 대출의 채무를 인수하기도 하는, 또 이에 대한 또 보증을 또 제공하고, 우리 부동산 개발 사업주를 부동산 신탁회사의 담보 신탁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PF를 일으키면서 이 은행 입장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위험하다 보니까 그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없어요. 없다 보니까 이 담보 신탁이라는 걸 할 수밖에 없죠. 담보 신탁을 해서 이 받은 수익 증권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 이제 증서에 질권을 또 설정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또 아까 나온 게 이제 뒤에서 보여드린 게 이걸 유사한 게 이제 이 326페이지 가시면 50번이죠. 문제는 틀리겠다 생각하지만은 그 취지는 같단 말이에요. PF를 개발 사업 시에 금융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에스크로 계정 운영하고, 시공사의 책임 준공 의무 부담, 대출금 보증금에 대한 시공사의 시용 보강 요구, 시행사 시공사의 추가 출자에 대한 요구, 시행사의 개발이익을 후지급돼야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려서 여기 이제 364페이지 문제가 하나 탄생한 거지. 그러니까 얘는 이제 머릿속에 봤을 때 18번을 낸 게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개발 금융에 들어가거든요. 개발에 대해서 위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물어봤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19번 같은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또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론에 대한 것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식이라는 자체를 우리가 또 낼 수가 있어요. 자, 부동산 개발을 했는데 시공사, 시행사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이 아닌 거, 옳은 거. 만약에 이제 땅을 파다 보면 매장 문화재가 출처되거나 사업이 위험이 생겨서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죠. 이런 게 이제
그러니까 개발 중간에 이제 나타나는 위험이고, 거시적인 시장 환경을 얘네들이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환경 자체를. 그다음에 사업지 주변에 SOC 확충에 대한 지연이 되는 걸 어떻게 막어, 이걸. 그다음에 행정에 대한 변화에 따른 사업의 허가 지연 위험도 자기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5번이지. 부실공사 하자에 따른 책임 위험. 부실공사 하자에 따른 것은 외적 요인에 따른 통제가 아니라 통제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위험에 해당하므로 개발업자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라는 자체.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번에 보시면 개발에 관한 틀린 거. 자, 어떻습니까? 그 환지 방식을 우리가 공법 시간에 배우셨어요. 그래서 환지는 이제 환지와 매수 혼용이 있는데, 환지는 개발 후에 원래 토지 소유자한테 개발된 토지를 돌려주는 거죠. 그죠? 매각하는 게 아니에요. 환지는 개발 이후에 매각이 아니라 환지 처분, 우리가 권리가 축소되면서 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토지한테 이전하는 거죠. 이렇게 틀렸고, 그 다음 이제 21번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개발의 위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이제 제가 좀 예상하는 게 4번하고 5번을 이제 기출문제를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출문제를 앞에서 했었거든요. 근데 기출문제를 또 해드리는 이유는 출제위원들은 이 소스가 기출문제에 있어요. 기출문제를 이제 돌려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출문제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 이 어떻게 낼 줄 알거든요. 그래서 틀린 지문이 있지만 옳은 지문으로 또 틀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여러분이 못 잡아요. 그래서 이제 강사들이 잡아줘야 되는데, 4번이 개발사업 부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우리가 공법에서 지역지구 구역이 있잖아요. 공법 문제거든요. 그럼 일부 포함돼서 사업이 지연됐다. 법률적 타당성 분석이 게을리한 거죠. 그러니까 법률적 위험에 들어가죠. 근데 5번에 보시면 이제 시장상이 공사기간 중에 뭐 이자율이 변한다든가, 그죠? 우리가 이제 어때요? 위험 자체가 부동산 투자 위험? 우리가 이제 이걸 이제 앞쪽에서 했던 거, 이렇게 빨리 좀 진행했는데, 근데 이유가 있었던 거야. 이게 왜냐면 이제 앞에 거랑 연결시켜보기 위해서인데, 우리가 이제 앞쪽으로 이제 가시게 되면 279의 79번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야기되는 위험을 사업 위험이라고 했다고 한단 말이에요. 사업 위험이 안에 시장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위험은 피할 수가 없어.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인플레라든지 심화라든지 포트폴리오 할 때 뭐 이자율이 변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이제 시장상의 경기가 침체되거나 IMF가 터졌다. 자, 이건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줄일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다시 366페이지 오시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파트가 이 금융 파트가 끝났다, 투자 파트가 끝났다는 게 아니라 접목을 시켜서 머릿속에 두시면 좀 빨리 와요. 그래서 공사기간 중에 이자율 변화와 시장 침체에 따른 공실의 장기화는 이거는 이거 피할 수 없구나. 이거 시장 위험이구나. 시장에서 나타나는 위험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법률 쪽이 아니라 시장 위험이라고 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 이제 22번을 이제 또 풀어드린 이유는 기출을 돌려낸단 말이에요. 일부를 뺏겨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22번에 보시면은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이제 했는데, 자, 갑시다. 어때요? 특히 이제 기업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제가 추천해 드려요. 이 부동산 개발이라는 자체가 예전에 이제 개발에 대한 정의가 없어서 옛날에 8회 때는 그냥 개발에 대한 학문적인 접근이 나왔거든. 근데 개발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부동산 개발이라는 정의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조성하거나 땅을 판판하게 만들고 건축을 하거나 위에 공작물을 설치해서 조성, 건축, 대손, 리모델링 용도 변경 등 설치를 해서 부동산을 공급하는 게 부동산 개발이라면, 자, 이게 한번 시험지에 나왔었는데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제외된다. 이건 이제 중요하고요. 자, 니은의 이제 TDR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지가 않죠. 이게 이제 니은이 틀렸고, 자, 흡수 분석은 아까 과거 추세가 목적이 아니라 어때요? 이를 기초로 대상 개발 사업의 미래 흡수를 파악하는 거죠. 틀렸고. 자, 아까는 이제 법률 쪽에 용도지역지구제는 공법, 소유권은 사법을 바꿔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맞긴 했네. 또 개발 사업의 타당성 분석 결과 동일하더라도 개발업자한테 채택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간의 부동산 개발 사업 방식 안에 틀린 것은, 자, 우리가 자체 개발과 아까 앞쪽에서 이제 어때요? 등가 교환 방식이 있었잖아요. 이게 지주 공동 사업이거든요. 그럼 자체 사업은 자기가 토지 소유자가 땅을 대고 공사비를 대서 모든 이익 기속주에는 자기한테 가거든요. 그래서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주 공동이라는 자체는, 지주는 토지 소유자가 있으면서 그 토지 소유자가 어때요?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이제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대고 개발업자가 돈을 대서 등가 교환 방식이 이 공사비 대물 변쟁이 어떻습니까? 지주공동인데 나눠 먹는 게 지주공동이에요. 그럼 1번을 가시면 불확실하거나 위험도가 큰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위험을 토지 소유자 개발업자가 분산할 수 있다. 이거는 자체 개발 사업보다는 지주 공동 사업으로 가야지. 지주 공동. 그다음 이제 24번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개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주의 있게 좀 가보겠는데, 1번 노린 건 공적 주체가 하는 건 제1섹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민간이 하기에는 개발 사업이 너무 장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적으로 가서 제2섹터로 간 거지. 합친 게 3섹터거든. 그러면 여기는 무조건 틀렸어. 왜? 공용은 1섹터예요. 3섹터, 2섹터가 아니란 말이야. 그럼 이 자체를 다 3섹터로 고치는 거예요. 민간 합동 개발. 그럼 얘네들이 이제 내는 게 그 뒤에 있는 지분을 가지고 장난칠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아, 이게 3섹터구나. 그래서 민간이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고, 자, 민간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이제 그걸 제공하고 공공기관이 인허가를 했다는 것은 상호 보완적이라는 자체는 제3섹터가 되는 거죠. 이런 지분을 이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민자 유치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24번에 2번이 염지 찾기는 좀 힘드셔서 제가 좀 도와드리는데요. 다른 것들은 좀 보여요. 빌드라는 자체가 준공이고 트랜스포는 예전이고 리스가 임차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조금 획기적인 게 사업 시행자가 시설을 준공까지는 빌드예요. 빌드고 이거를 어떻습니까?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수익을 가진 후에, 자, 이 수익을 가진다는 자체는 자기가 직접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원래는 운영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는데 수익을 가진 후에라는 자체는 오퍼레이터로 봐야 돼요. 운영이고요. 그 다음에 일정 기간의 시설 소유권을 지자체에 귀속한다는 게 트랜스퍼죠. 그래서 귀속한다. 그래서 BOT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3번은 이제 별표를 하나 쳐보세요. 요새 트렌드입니다. 자, 얘네들이 낸 게 좀 가만 생각해 보시면 BTO와 BTL을 바꿔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도 우리가 시험지에 나온다는 자체가 출제원들이 이제 기출문제를 보면서 이 BTO와 BTL 방식이 둘 다 빌드와 트랜스포인데 오퍼레이터는 운영을 하면서 고속도로나 이 톨게이트를 지나면서 투자비를 해소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리스야. 정부가 리스를 받아서 지불하는.
이 두 가지를 비교하기 때문에 바꿔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3번은 이제 사업 시행자가 시설의 준공, 동그라미, 빌드. 그 다음에 함께 소유권을 국가 지자체에 이전, 트랜스퍼. 그 다음에 해당 시설 국가 지자체에 임대해서 수익을 낸다. 임대. BTL 방식이라면.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4번도 이제 틀었는데, 시설 준공, 동그라미, 빌드와 함께 시설 소유권과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합니다. 트랜스퍼죠. 귀속. 준공, 귀속.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사업 시행자 정의 기간 동안에 시설에 대한 운영을 가지고 있다. 그럼 오퍼레이트죠. BTO라고 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보시면은 이제 처음 나왔던 게 BO라고 떴거든요. BO는 이제 획기적이었던 게 중간에 ON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소유구 등. 그래서 5번에 이제 시설의 준공, 빌드.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 소유권과 운영권을 갖는다. 소유한다. 온. 운영한다. 오퍼레이트. BO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이제 우리가 25번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부동산 개발에서 틀린 거. 자, 2번이죠. 현재 시설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후불량 요인만 제거한 것은, 보존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직은 우량해. 사전에 방지하죠. 사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선은 요인만 제거가 나오면 수복으로 보셔야 돼요. 수복.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26번 같은 경우는 어때요? 틀린 거. 자, 얘네들이 민감도 분석과 흡수율 분석을 좀 잘 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제가 찾아줘야 돼요. 민감도는 투자에서 나오는 겁니다. 투자. 그러니까 민감도는 우리가 이제 조금 깊게 출제를 좀 분석을 한다면, 이게 개아파트가 4문제까지 나왔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개발해서 많이 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깊게 간다면, 우리가 이제 작년에 이제 32번하고 31번을 냈어요. 두 문제를 냈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살펴본다면, 자, 지금 나와 있는 이 민감도 분석이라는 것은 투자 파트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투자 파트. 그래서 이제 일단은 넘겨보세요. 이 페이지를 이제 가셔서 다시 이제 복습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앞쪽에 보시면은, 민감도 분석이라는 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교재로 가시면 이제 쭉 넘겨본다면, 민감도가 위험의 통제거든요. 이제 민감도 분석하고 흡수 분석은 이제 바꿔낸 거죠, 얘네들이.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 가볼게요. 그래서 민감도와 흡수를 바꿔낼 가능성이 이제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출에서 제가 그 앞쪽 기출 문제는 넣어놨는데, 여긴 좀 안 보이네요. 나중에 이제 그 기출 문제를 참조하시고, 그러니까 민감도는 어떤 투입 요소에 따라서 그 결과가 산출의 결과 얼마만큼 변동이 있느냐 따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흡수율은 시장에 분양이 된 부동산이 시장에 얼마만큼 소비되는 비율을 조사한다. 그래서 어떤 그 적당한 이제 해당하는 추세를 보기 때문에 이건 흡수율 분석이다. 네, 그렇게 가셨어야죠.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12강은 이제 제가 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개발 파트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제가 그 접목을 시키는 게, 투자 금융 개발은 이 부동산의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연결이 돼요. 그 때문에 이제 그 개발에도 위험이 있지만 앞쪽도 위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결시키고
특히 PF가 개발금융입니다. 그래서 개발업과 또 연결되니까 그렇게 가셔서 좀만 쉬었다가 우리가 371페이지 27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좀만 쉬었다 가시죠.